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인디자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11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환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 실행하시고 나서 위쪽에 있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세요. 클릭하시게 되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창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요. 버전에 따라서 작업 환경이 살짝 다를 수 있어요.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의 경우에 같은 에센셜일지라도 작업 환경이 좀 많이 달라 보입니다. 최근 버전인 CC 버전에서도 거의 비슷하게는 보이겠지만 어차피 저희는 글자 작업을 많이 할 거니까 에센셜보다는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작업 환경을 선택하셔서 작업하시면 오른쪽에 글자에 관련된 아이들 쭉 뽑혀져 있어서 버전에 상관없이 똑같은 환경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타이포그라피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작업창에 관련된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을 수정 가능합니다.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대화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서브 메뉴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이 쭉쭉 펼쳐지는 거 보이시죠? 그 중에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친구를 보시게 되면 컬러 테마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눈이 많이 피곤하신 분들은 어두운 테마 쪽으로 선택을 해놓고 작업하면 되겠고요. 저는 문제풀이 하는 동안에 이렇게 작업창을 따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멘터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를 V체크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서 넓게 볼 거니까 기본 V체크된 상태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보는 게 좋겠죠. 밀리미터 단위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크기가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똑같이 맞춰주셔야 되겠고요. 글자의 크기에 대해서는 포인트 단위를 쓰고 있죠. 우리도 요 선에 대해서 글자에 대해서는 포인트 단위인지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이미지를 삽입할 때에 그 이미지의 퀄리티는 디스플레이 퍼포먼스에서 기본값이 티피컬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이미지를 많이 넣진 않을 거니까요. 하이 퀄리티라고 고컬로 보는 게 좋겠죠. 이 정도만 맞춰주시면 작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오케이.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시가 되어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의 New Document. 파일의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문제번호 1이라고 붙여주셔야 되겠죠.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문제지에 보게 되면 사이즈 323에 470이라고 주어져 있죠. 323에 470. 페이지는 한 장짜리로군요. 단위 두 단위라고 했으니까 컬럼은 2. 단의 간격이 9mm라고 되어 있네요. 지시된 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여백이 위아래 왼쪽 오른쪽 모두 20이라고 되어 있어요. 값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링크를 걸고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링크를 끊어주시면 됩니다. 20씩 되어 있어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블리드 값 기본이 3mm입니다. 우리 돌연 3mm로 되어 있죠. 그대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트. 만드실 때에 색상들이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아이들은 미리미리 뽑아 놓는 게 좋습니다. 우리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스와치 패널 가시면 색상 미리 뽑아진 게 몇 가지 있을 텐데 많지 않군요. 기본적으로 있는 색깔 제일 막내둥이 기반으로 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색상 더블 클릭하시면 CMYK 값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값이 없는 건 0으로 두시면 됩니다. C 0이고요. M80, Y100. 그렇게 해서 OK 하시게 되면 색상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색상 지시되어 있는 것들 쭉쭉 뽑아주시면 되겠죠. 새로 추가합니다. 색상 더블 클릭하시고요.
색상값에 대해서 단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그대로 뽑아주시면 되는데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주시면 기본적으로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요거를 오른쪽 버튼 에디트 스와치라고 하게 되면 스와치 패널에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들어옵니다. 요걸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넣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색깔은 두 개만 들어있는데요. 요쯤에 하나 더 넣을 거다라고 클릭하시면 더 추가되는 거 확인되시죠? 클릭하셔서 색상값 지시된 대로 넣을게요. C에 80, Y에 100. 중간에 낀가 있는 아이, 이 친구는 이라고 해서 색상값 넣어주시면 되겠죠. Y에 100. 다시 끝자락에 있는 거 CMYK로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스탑 컬러를 바꿔주시면 돼요. CMYK 값으로. 필요한 색상들은 다 뽑았습니다. 스와치는 넣어 놓을 거고요. 글자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단락 스타일이 미리 지정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글자들을 배치하고 단락 스타일만 적용하시면 한꺼번에 딱 들어가요. 패러그래프 스타일, 이 친구가 단락 스타일이고요. 베이직 패러그래프 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베이직 캐릭터가 영문판이다 보니까 영문 글꼴을 기본으로 잡아요. 우리는 한글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글 글꼴, 도둠이나 궁서, 굴림 어떤 거든 상관은 없어요. 하나를 콩 찍어서 기본값으로 주겠습니다. 요걸 기반으로 해서 추가하도록 하죠. 더하기 패러그래프 스타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을 주시면 돼요. 전문이라고. 그리고 베이직 캐릭터 가보시면 한글 긁고 우리가 맞춰놓은 게 있으니까 도둠이라고 들어가 있을 거예요. 사이즈는 16이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이 있으면 그대로 맞춰주시면 되죠. 행간은 26. 리딩이 행간이에요. 줄 간격. 자간은 마이너스 25. 트래킹이 자간입니다. 마이너스 25. 색깔 값에 대해서 K100이라고 했죠. 컬러 선택하셔서 뽑아놓은 색상 K의 100입니다. 왼쪽 정렬이라고 하는 거 인덴트에 가시게 되면 얼라인먼트 레프트 왼쪽 정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OK 하시게 되면 추가가 되는 거 보이시죠?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추가할 거예요. 만들어진 친구 더블 클릭해서 창 띄우시고요. 이번엔 그 밑에 있는 제목 베이직 캐릭터에서 도둠 글자 크기가 20이라고 했군요. 줄 간격 22, 자간 마이너스 25, 글자의 색상 캐릭터 컬러 가셔서 미리 뽑아놓은 색상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죠. M80에 Y100. 왼쪽 정렬되어 있는 건 기본값이라서 인덴트에서 레프트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고 나오면 되겠고요. 본문도 추가할게요. 도둠체가 아니라 바탕이로군요. 찾으시면 되겠죠? 왼쪽 균등 배치라고 하는 건 인덴트에서 아까 저희가 왼쪽으로 되어 있는 게 기본값이었는데 콩 찍으시게 되면 left justify라고 해서 왼쪽 균등 배치 하실 수 있고요. 시작 표시 문자라고 하는 아이는 drop cap 여기 가시게 되면 줄 두 줄만큼 애가 커질 거예요 라고 콩콩 찍어서 줄수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한 아이들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오세요. 그 외에 나머지 글자들은 일반 글자로 쓸 거예요. 이미지를 배치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파일을 가지고 오도록 할까요? 플레이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거기에서 그림을 필요한 아이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으로 깔려져 있는 아이 먼저 갖고 와 볼까요? 1급의 4번 열기. 이미 쫓아다니죠? 클릭 드래그해서 커다랗게 넣어 줄 거고요. 이 친구는 가장자리에 파란색의 테두리가 보일 텐데 요거를 드래그해서 크기 맞춰주시게 되면 그림이 그냥 잘 리우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잘라집니다. 1급에 4번 가지고 왔는데 이펙트 효과가 그라디언트 패더 들어갔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펙트에서 그라디언트 패더 선택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라디언트 패더 프리뷰로 미리 보면 이렇게 선형으로 좌우가 진하고 옅은 거 보이시죠? 근데 얘는 전체적으로 둥그렇게 색깔이 흐려지니까 옵션을 타입 리니어가 아니라 레디얼입니다 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둥그렇게 패더가 들어갑니다. 오케이. 얘는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겠네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잠궈 놓도록 할게요. 락. 이미지를 또 갖고 와 보도록 할까요? 파일에서 가지고 올 겁니다. 플레이스. 1급의 1번 뭐가 들어있는지 안 보이네요. 일단 드래그해서 갖고 와 보면 매화 축제. 이 친구는 파란색의 테두리 크기를 너무 크게 갖고 왔다 작게 갖고 왔다 줄일 때에 이렇게 줄이시면 액자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림이 잘 이워요. 늘려도 이렇게 액자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안쪽에 들어있는 친구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선택을 해보면 갈색의 테두리 보이시죠? 상자와 별개로 이미지만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파란색의 테두리는 그대로 있는데 안쪽에 있는 이미지만 커지고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얘네들이 둘이 연동돼서 같이 커지고 작아졌으면 좋겠다 싶으실 때는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쪽에 옵션 보세요. 오토피트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같이 커지고 같이 작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적당하게 그때그때 오토피트가 필요할 때 체크하시고 필요 없으면 풀어주시면 됩니다. 1급의 1번은 효과, 이펙트. 경사와 엠보스, 오른쪽 버튼 이펙트 가시게 되면 경사와 엠보스 있어요. 베벨 엠보스. 프리뷰로 미리 보시면서 올록볼록한 느낌 주시면 되겠고요. 그림자 드랍 섀도우 가시면 이렇게 그림자도 보이고 안 보이고 확인되시죠? 혹시라도 옵션 값 너무 진한 것 같다 싶으시면 오퍼시티나 거리 값은 수정 가능합니다. 다시 파일을 가지고 올 거예요. 플레이스 1급의 2번 열기. 여기 지금 하얀색이라서 광양이라고 하는 글자 그리고 매실이라는 글자 같이 이렇게 들어있군요. 저희는 지금 이게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어긋나 있죠. 따로따로 갖고 올 거라서 일단 이 친구는 요만큼만 보이도록 파란색의 액자를 줄여서 표현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클리핑 패스라고 가장자리를 이렇게 따줄 건가 봅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오브젝트 가시게 되면 클리핑 패스 보여요. 옵션에서 타입이 none으로 되어 있는 걸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디텍트 엣지라고 가장자리 감지해다오. 프리뷰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장자리 감지된 거 보이시죠?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그림자가 있다는군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 그림자 줄 거예요. 드랍 섀도우. 더불어서 텍스트 감싸기 주변을 감싸줄 건가 봅니다. 텍스트 랩 선택하셔서 하나, 둘, 세 번째 옵션 보시게 되면 주변을 어라운드 감싸줄 거예요. 거리값을 얼마만큼 줄 건지 문제에서 9mm만큼 다오 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값을 넣어주시면 주변에 요만큼 방어막이 쳐진 거 보이시죠? 글씨들이 나중에 여기를 침범하지 못해요. 1급의 3번 파일에 플레이스 1급의 3번의 경우에는 그림 3개가 이렇게 있죠. 그 아이들이 네모지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뭔가 모양을 다양하게 만들어 놨네요. 그러면 그림을 요 프레임에다 가둬놔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부터 제작을 할게요. 글씨가 좀 커다랗게 여기가 들어있어서 참 보기가 안 좋네요. 여러분들은 일단 그냥 작업하시고요. 실제 문제에선 글씨가 이렇게 들어있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좀 얘가 번거로우니까 흰색의 종이를 좀 깔도록 할게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거 만드시면 안 됩니다. 글씨가 너무 어지러워서 좀 가려줬어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의 렉탱글 프레임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줬고요. 일립스 동글라미도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줬습니다. 두 개를 엮어주면 이렇게 왼쪽 동그랗게 네모진 모양 만들어주실 수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삼각형 렉탱글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폴리건 프레임 보이시죠?
클릭하게 되면 대화창이 떠요. 여기에서 사이드 몇 각형인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삼각형 만들 거예요. 오케이. 선택하셔서 방향 돌려줄 거고요. 크기 적당히 맞출게요. 자, 이제 이 모든 아이들이 한꺼번에 합체가 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요거는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합쳐줄 거예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오브젝트에서 패스파인더 불러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러스트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패스파인더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요. 여기서 add라고 합쳐줄 거다라고 하면 한 덩어리로 이렇게 합쳐진 걸 볼 수 있어요. 이 정도의 크기인 것 같죠?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파일을 place라고 데리고 올 거예요. 1급에서 한번 열기. 그러면 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실제 그림은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선택하면 이렇게 갈색의 테두리 보이시죠? 여기에서 꾹 누르고 왔다 갔다 해보시면 이렇게 이미지 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방향이 지금 누워있는 방향이 아니라 세로로 서야 되는데 안쪽에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만나봤던 이 갈색 테두리 보이시죠? 이걸 방향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방향 조절하실 때에 위쪽에 보시게 되면 각도가 있어요. 그 각도를 0도라고 바꿔볼게요. 그러면 다시 다이렉트 셀렉션. 자, 세로로 쓴 거 보이시죠?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셔서 갖다 놨고요. 동글동글 구슬 꾹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비쳐 보이니까 적당히 배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급의 3번 이미지는 획이 있고 텍스트 감싸기도 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라고 선택하시고 선에 대해서 콩 찍으셔서 그 선에 대한 색상 스와치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M80에 Y100짜리 색상 지정을 했고요. 선의 두께 값이 2픽셀이라고 했으니까 2포인트라고 했으니까 그 색깔 값 그리고 두께 값 맞춰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랩을 쌓아줄 거예요. 하나, 둘, 세 번째 옵션. 거기에 대해서 몇 미리만큼이요, 5mm만큼이요 라고 지시되어 있는 값만큼 띄워주시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감싸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하나 잘 만들었으니까 셀렉션 얘를 이라고 왼손에 도움 받아요. Alt 누르면 이렇게 쌍둥이 화살표 나오죠. 드래그 하셔서 아래쪽에다가 드래그 하셔서 아래쪽에다 배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세 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그림으로 보이고 있죠.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그림이 투영돼서 보이니까 여기에서는 장독대. 세 번째 아이도 동글동글 구슬 꾹 누르고 계시면 그 아이에 대해서 보여지는 거 매실인가요? 자, 이렇게 보여지는 대로 배치하시면 되겠죠.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요 친구들은 이라고 해서 적당히 배치를 하시고요. 도형을 얹어보도록 할게요. 사각형 원에 대해서 크기 값들 다 지정이 되어 있죠. 렉탱글 툴 이용해서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그 사각형에 대해서는 165에 18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보입니다. 얘는 이 위쪽에 있는 아이 얘 같죠? 그거를 선택하셔서 배치했고요. 채워주는 색상 맞춰줄게요. 선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효과를 내부 그림자 줄까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 이너 섀도우. 일립스 동그라미도 만들까요? 일립스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 뜨고요. 100에 100짜리 색상값 넣어주면 되겠죠? 채워주는 걸 그라디언트 페더로 효과 줘라. 도형의 효과 그라디언트 페더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셀렉션 툴 이용해서 적당히 두시고 오른쪽 버튼 이펙트 그라디언트 페더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가고 있죠. 옵션을 레디얼로 바꿔줄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중심점 쭉 당겨주시면 많이 색깔 들어가거나 적게 색깔 들어가거나 프리뷰로 보시면서 비슷하게 느낌을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선에 대한 지시사항도 있네요. 라인 그릴 거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선을 그려줬습니다. 선 만들어진 거 얘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랭스 값 길이를 맞춰줄게요. 선에 대해선 채우는 값은 없고 선에 대한 색깔 값만 있죠. 두께 값 지시된 대로 10포인트. 선의 종류는 웨이브. 광양이라고 하는 친구는 요 매실이랑 같이 있던 친구죠. 파일을 다시 데리고 올게요. 플레이스. 다만 우리는 요 매실은 이미 써먹었으니까 광양 요 부분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도형이나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글씨를 앉혀주면 되겠네요. 글씨는 눈에 잘 보이는 아이들은 직접 치셔도 되겠지만 글씨 소스는 다 제공을 해줬어요. 메모장에 보시면 이렇게 글씨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아련한 섬진강 요거부터 복사할까요? 컨트롤 C 복사 해서 글자 상자에 담아서 작업하죠. 타입 툴 누르시고 클릭 드래그 하면 상자 만들어져요. 컨트롤 V 누르면 글씨가 이렇게 들어가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련한이라고 하는 건 궁서의 29. 자간에 대한 것도 따로 지시가 있으면 그거들에 맞춰주셔야 되고요. 색상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에 대한 색상 값. 아래쪽에 있는 요 전문 글자들 복사해 갖고 올게요. 전문 요만큼이라고 컨트롤 C 복사. 글자 상자에 담을 거죠. 타입 툴 누르셔서 상자 요만큼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글자들이 쫙 하고 붙여 들어갈 건데 여기에 있는 글자들은 미리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전문에 해당합니다 라고 눌러주시면 글자가 우리 스타일 잡아 놓은 거하고 똑같이 색깔, 크기 맞춰질 거예요. 텍스트에 랩을 씌워줬기 때문에 이 글자들이 여기 그림을 침범하지 못하죠.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도 같은 방식으로 글자 상자를 담아서 쭉 상자 만들어 줄 거고요. 글씨들은 복사해 올게요. 상자 만들어 놓은 곳에 컨트롤 V 붙입니다. 이만큼이라고 패러그래프 스타일 본문입니다 라고 하면 본문으로 쫙 들어가는 거 확인되네요. 오른쪽에다가도 그 상자 요만하게 만들 거다 라고 컨트롤 C 복사해서 상자에 컨트롤 V 붙일 거고요. 해당하는 아이들 제목이면 제목입니다 라고 본문이면 본문입니다 라고 바꿔주시면 되죠. 아래쪽에 있는 친구도 글자 복사하겠습니다. 효과를 주실 때는 글자를 블록 잡은 상태에서는 효과가 안 들어가요.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이 상자다 라고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이펙트 그래야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꼬불랑거리는 선에 얹어져 있는 글자도 마저 만들게요. 꼬불랑거리는 선을 하나 펜툴 이용해서 제작을 하셔야 돼요. 클릭 시작점은 여기고요 라고 언덕배기 올라가는 거 클릭 드래그, 골짜기 내려가는 거 클릭 드래그, 끝나는 건 여기라고 해서 마무리. 여기에서 채워주는 선은 필요 없죠. 색깔 필요 없다. 선도 사실은 색깔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윤곽만 나와 있으면 됩니다. 타입 툴 꾹 누르시면 타입 언어 패스라고 해서 내가 만든 선 위에 올라 앉을 수 있어요. 클릭하시면 글씨 쓸 수 있도록 깜빡깜빡하죠. 지시사항에 맞춰서 글꼴 적용을 할게요. 굴림에 15. 배치가 다 끝났으면 여기 미리 보기라고 하는 단추 있어요. 클릭하셔서 출력 형태하고 비교를 좀 해보십시오.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파일을 저장을 할 건데요. 저장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일단 인디자인 파일과 PDF 파일 두 가지네요. 파일을 저장할 겁니다. Save. 문서 안에 GTK 안에 파일의 이름 처음 주고 들어왔던 그 이름 그대로 인디자인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내보내기 PDF 파일로 내보내라 라고 되어 있네요. 파일, 엑스포트.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파일의 이름 그대로인데 여기에서 PDF 프린트 파일로 저장할 거예요 라고 저장하시게 되면 옵션이 하나 뜨죠. 문제에서 모든 프린터를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마크라고 하는 옵션 가셔서 올 프린터 마크라고 체크를 하고 내보내시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160에 195 사이즈를 달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파일에서 새로 만들 거예요. New 다큐멘트. 파일의 이름 주도록 할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 맞죠? 윕스 폭을 160, 하이트 높이는 195. 페이지가 6장짜리네요. 페이지는 6. 여러 페이지인 경우에는 꼭 페이싱 페이지라고 서로 마주보게 해줘야 되겠고요. 단은 3개라고 했으니까 컬럼은 3. 컬럼에 대해서 간격이 3mm라고 지시가 되어 있었군요. 위아래 그리고 안쪽 바깥쪽의 여백이 다릅니다. 그럴 때 링크를 끊어주셔야 되겠죠. 위아래에 대해서는 20이고요. 안쪽과 바깥쪽은 15입니다. 여기에서 블리드 3mm라고 하는 건 공통적이죠. 크레이트. 페이지가 이렇게 여러 장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되시죠?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는 표지 디자인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요. 요거 이 위쪽에다가 옮겨줘야 되겠습니다. 페이지 패널 가셔서 아래쪽에 페이지들 디자인된 거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Allow Document Page라고 보일 거예요.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페이지 질질질 끌고 위쪽에다가 옮기실 적에 이렇게 가까이 두는 것과 살짝 멀찍이 떨어진 건 달라요. 가까이 붙여주겠다라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배치가 끝났죠. 색상부터 먼저 뽑아 놓도록 할게요. 지시되어 있는 색상 값들 이렇게 하나하나 지시된 것들 그리고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잡아 오시면 돼요. 스와치 패널 가셔서 색상 마지막에 있는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할 겁니다. 뉴 스와치 색상 더블 클릭하시면 CMYK 값을 넣어 주실 수 있었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라디언트의 색상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있는 색상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에디트 스와치에 옮겨 주실 수 있고요. 스와치 패널로 돌아오셔서 그라디언트 추가된 거 더블 클릭하시면 색상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앞쪽에 있는 색깔 값 지시되어 있는 대로 값을 넣어주고 가고요.
뒤쪽에 있는 색깔 CMYK로 보이지 않으면 스탑 컬러를 CMYK로 바꿔주시면 되죠. 글자에 대해서 단락 스타일을 미리 뽑아 놓도록 할게요. 패러그래프 스타일 가시면 기본 베이직 패러그래프 있었어요. 더블 클릭하셔서 베이직 캐릭터 글자를 영문 글꼴로 되어 있는 거, 한글 글꼴, 궁서, 굴림, 도둠 어떤 거든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하시게 되면 일단 한글 글꼴이 기본으로 잡혔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추가해 줄 거예요. Create New. 패러그래프 스타일 1번 추가된 거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셔서 전문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죠. 베이직 캐릭터 글꼴 바탕이어야 되는데 이 친구를 찾으시면 됩니다. 바탕. 글자의 사이즈 10이라고 되어 있죠. 행간 리딩은 16, 자간 트래킹은 -50. 색깔에 대해서 캐릭터의 컬러 미리 뽑아놓은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죠. C100에 M70.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를 해주세요. 추가된 친구는 더블 클릭하셔서 제목, 가운데 정렬의 경우에는 인덴트에서 얼라인 왼쪽으로 되어 있는 걸 가운데 센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정렬에서 왼쪽 정렬이 아니라 왼쪽 균등 배치라고 할 때는 left justify예요. 패러그래프 스타일 다 추가하셨으면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와 주세요. 색상 뽑았고 스타일 뽑았습니다. 페이지에 대해서도 배치는 끝났는데 마스터 페이지를 설정을 하도록 하죠. 마스터 페이지는 왼쪽과 오른쪽에 대해서 이렇게 페이지의 번호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이동하는 단추 삼각형 배치하는 게 지시되어 있네요.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A 페어런트라고 이름 보일까요? 이 친구 더블 클릭하셔서 두 개의 페이지만 보는 거 확인되시죠? 아래쪽에다가 글자, 페이지 번호를 넣도록 할게요. 다만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있어도 우리의 페이지의 번호는 항상 보여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를 좀 분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1이라고 하면 모든 아이들이 다 평등하게 같은 위치에서 쭉 배치가 되는 건데요. 레이어 추가할게요. 2번. 그러면 1층보단 더 위에 있는 2층. 얘는 항상 아래층보다는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레이어 2번에다가 놓고 글자 만들 거니까 타입 툴 누르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상자, 글자 담을 상자 만들어져요. 깜빡깜빡 하는 사이에 타입 메뉴 가시게 되면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라고 해서 마크 커런트 페이지 넘버 현재의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글자의 모양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에서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페이지의 번호는 에리얼의 볼드다 라고 하는 그 값을 그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페이지 번호는 짝수 페이지에도 필요하니까 얘는 그대로 복사해서 알트 드래그 짝수 페이지에다가도 갖다 놓을 거고요. 짝수 페이지에서는 삼각형의 버튼 두 개를 만들어 줄 겁니다. 폴리건 툴 이용하시게 되면 다각형 만드실 수 있을 텐데요. 클릭하셔서 대화창 띄우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삼각 버튼은 5mm에 5mm 그리고 넘버 오브 사이드 삼각형이라고 오케이 하시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채워주는 색상 지시가 되어 있는 색상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C70에 M70짜리라고 스와치에서 뽑아놓은 색상 정하시면 됩니다. 반대쪽에 있는 아이는 Alt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뒤집어서 쓰면 되겠고요. 버튼의 경우에는 상호작용 인터랙티브라고 해서 이전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로 삼각 버튼 기능을 이용하도록 할 거예요. 버튼 기능을 이용하시려면 타이포그래피의 환경에서는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클릭하셔서 디지털 퍼블리싱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버튼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왼쪽을 향하는 화살표 선택하셔서 버튼 콩 찍어주시게 되면 어떤 타입으로 설정할 건지 고르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버튼 기능을 이용할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벤트 언제 작동을 할 거냐? 콩 찍으시면 온 클릭 눌렀을 때 작동할 거다. 액션은 어떤 걸 취할 건지 추가 단추 더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저런 작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전 페이지로 갈 거다. 프리비어스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액션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다시 한번 설정해 볼게요. 얘입니다 라고 선택을 했고요. 버튼이라고 하는 패널에서 어떤 타입으로 설정할 거다? 버튼으로 설정할 거다. 이벤트 언제 작동할 거냐? 온 클릭할 때. 액션은 어떤 액션을 취할 거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거니까 넥스트 페이지. 이렇게 해서 선택할 때에 프리비어스 페이지, 넥스트 페이지라고 설정이 잘 되어 있으면 하이퍼링크 잘 걸린 거예요.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마스터 페이지에서 작업해야 될 내용들은 다 끝났으니까요. 이제 다시 타이포그래피로 돌아오겠습니다. 작업 환경을 글자 작업의 편안하이로 되돌릴 거고요.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지금 에이페어런트 마스터에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름이 원래는 마스터였는데 그 페어런트라고 버전이 높아지면서 바뀌었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일반 페이지로 내려와서 작업을 할게요. 더블 클릭하셔서 A라고 아래쪽에 페이지가 여러 장 있는 거 보이시죠? 레이어도 1번 레이어로 내려와서 이 밑에다가 작업을 하도록 하죠. 이미지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시게 되면 플레이스 가지고 오는 거 이제 단축키를 써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D 누르게 되면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이 들어있었죠. 1급의 6번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커다랗게 배치 1급의 6번에 대해서 효과 이펙트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펙트 걸 수 있었고요. 드랍시도 그림자와 더불어서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이 효과 프리뷰로 보시면서 적용 OK 하시면 일단 큰 그림 하나 들어왔습니다. 반복하시면 돼요. 컨트롤 D 눌러서 파일을 1급의 7번 열기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작업하면 이렇게 그림이 바뀌어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다시 선택 해제할게요. 비어있는 공간에서 컨트롤 D 1급의 7번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적당히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1급의 7번에 대해서는 클리핑 패스 알파 채널이라고 되어 있네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클리핑 패스 옵션을 알파 채널이라고 지시된 대로 적용하시면 주변이 이렇게 잘리는 거 보입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 컨트롤 D 눌러서 1급의 8번 열기 세 번째 페이지 이쯤에 있죠. 클릭 드래그해서 요만큼 이미지에 대해서 클리핑 패스, 포토샵 패스와 더불어서 텍스트 감싸기 6mm까지 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오브젝트에서 클리핑 패스 옵션 포토샵 패스로 따주세요. 오케이. 주변이 쭉 따졌습니다. 그걸 텍스트 랩을 씌워줄 거예요. 주변을 감싸서 줄 거다라고 세 번째 얼마만큼이요? 6mm만큼이요. 라고 하시게 되면 주변이 요만큼 감싸진 거 보이시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 컨트롤 D 눌러서 1급의 9번 열기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포토샵 패스, 텍스트 랩, 어라운드 6mm.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 컨트롤 D. 1급의 10번의 경우에는 색깔 값을 C70, M70짜리로 채워주세요. 불투명도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이를 그냥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스와치 패널에 색깔을 넣게 되면 이렇게 전체 네모가 파랗게 물들어요. 여기서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 안에 들어있는 그림, 갈색 테두리 보이시죠? 그 상태에서 색깔을 파랗게 물들여 주셔야 이미지만 파랗게 바뀝니다. 요거를 불투명도 60%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옵션 보시게 되면 불투명도 100%로 되어 있는 거 값을 60으로 낮추실 수 있을 거고요. 방향을 좀 돌리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쓱 돌려주겠습니다. 순서를 보아하니 바나나를 가리면 안 되겠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이미지를 넣고 혹시 이렇게 좀 모자란다 싶으시면 요거는 크기를 더 크게 키워 주실 수 있어요. 다만 요거 그냥 테두리를 늘리면 액자만 커지는 거죠. 안쪽에 들어있는 이미지까지 커지진 않습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는 옵션 오토피트를 체크하셔야 전체적으로 다 같이 커져요. 여기에서 이렇게 종이 바깥으로 삐져나간 부분들은 잘 입어서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토피트를 끌게요. 파랑 테두리인 상태에서 질질질 끌어서 종이 사이즈에 맞춰 줄여주시면 얘는 이제 잘 이우게 되는 거죠. 큰아이의 경우에는 걸리적거리지 않게 오브젝트를 락을 걸어 놓도록 할게요. 1급의 12번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요만큼만 보였으면 좋겠다 라고 프레임을 짜서 데리고 와야 되겠네요. 일립스 프레임 클릭 드래그 하셔서 상자를 요만큼이라고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D 눌러주시면 요 안에 그림을 따로 집어넣을 수가 있었어요. 1급의 12번의 경우에도 텍스트 감싸기를 해주세요. 6mm 라고 했으니까요. 선택한 상태에서 텍스트에 랩을 씌우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어라운드 6mm. 이미지의 배치들이 다 끝났네요. 이제 도형을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에 대해서 사각형 1번과 2번 타원 사각형 1번부터 그릴까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그냥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 떠요. 35에 35짜리 이 친구인 것 같죠? 선에 대해서 지시사항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획은 3포인트 색깔이라고 두께값을 3포인트 색깔은 이라고 해서 스와치 그림자 효과도 들어있군요.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이펙트에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이렇게 진 거 보이시죠? 다시 렉탱글 툴 클릭하시면 값을 160에 160 커다란 친구 색깔은 Y100짜리 노란색 요거는 엄청 큰 친구 주변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펙트가 들어가 있네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에서 그라디언트 페더라고 지시가 되어 있었어요. 다만 선형이 아니라 옵션을 레디얼로 바꿔줍니다. 어느 정도 퍼질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중심점 좀 조절하셔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이 아이는 맨 뒤에 깔렸으면 좋겠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일립스 이용해서 콩 찍으시면 대화창 떠요. 타원은 130에 155 채워주는 색깔 그라디언트 그림자 효과도 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 버튼 이펙트 가셔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텍스트 프레임 옵션은 아직 글씨가 안 들어있어서 요거는 글씨를 넣으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도형까지도 배치가 다 끝났고요. 글씨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1급의 13번에 있는 바나나, 변비 숙취에 좋은 과일, 컨트롤 C 복사할 거고요. 글자를 담을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시고 컨트롤 V 붙여줍니다. 그 글자에 대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맞춰주면 되겠죠? 공서열 40과 공서열 12. 이펙트, 그림자 효과를 줄 땐 이렇게 블록이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셀렉션 선택을 하셔서 상자 자체를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이펙트, 드랍 섀도우 그림자. 글꼴 크기뿐만 아니라 줄 간격이나 글자 간격 지시된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페이지 아래쪽에는 하이퍼링크도 걸려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타입 툴 들으셔서 클릭 드래그해서 상자 만들어 줍니다. 이 글자들은 하이퍼링크를 걸어라 라고 했으니까요. 하이퍼링크 누르셔서 그 URL을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license.kpc.or.kr 엔터를 치시게 되면 링크가 이렇게 걸렸다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그 글자의 모양 맞춰주면 될 텐데 하이퍼링크를 걸게 되면 이렇게 밑줄이 자동으로 보입니다. 이 친구들은 캐릭터 스타일 가셔서 하이퍼링크 스타일을 없는 걸로 none이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대로 링크가 남아 있습니다. 글자의 모양 맞춰주도록 하죠. 동그라미 요 안에 글씨를 넣도록 할게요. 타입 툴 들어서 상자를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요 동그라미 타원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면 동그라미 모양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커서가 깜빡깜빡합니다. 복사했던 거 컨트롤 V 붙이시면 글씨가 쫘라락 들어갈 거예요. 불필요한 글자는 좀 지우도록 할까요? 제목이라는 글자와 전문이라는 글자는 굳이 필요가 없죠? 요만큼은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제목이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은 전문입니다. 그런데 요 동그라미에 가장자리에 너무 딱 달라붙어 있죠. 여기는 멀리서 봐도 경계선에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요렇게 동그라미 타원에다가 텍스트 프레임 옵션을 인센트라고 5mm라고 되어 있죠. 요게 지금 그 안쪽으로 5mm만큼 경계선부터 좀 벗어나 있어라 라는 뜻이에요.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개체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글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텍스트 프레임으로 인식이 됩니다. 텍스트 프레임 옵션 가셔서 안쪽에 인센트라고 하는 친구는 5mm만큼이요 라고 프리뷰로 보시면 이 글자가 벽에서부터 5mm만큼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글자들 몽땅 다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했고요. tek스트 담을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상자를 만들어 주시고 컨트롤 V 붙여주면 글씨가 싹 들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요 글자들에 대해서 넘치는 부분들 상자는 요만한데 아까 글씨를 저희가 많이 긁어왔죠? 그러면 넘칩니다 라고 이렇게 빨강색의 네모에 십자가가 들어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 아이들 넘치는 친구들은 옆 동네에다가 이어받겠습니다. 글자 담는 상자 텍스트 프레임 클릭 드래그해서 상자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넘쳤던 글자는 셀렉션 툴 이용해서 빨간색의 요 더하기 표시 콩 찍고 이렇게 글씨 쫓아다니는 걸 보시면
그 상자 만들어 놨던 거에다가 콕 찍어서 연결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도 넘치고 있죠? 마지막 페이지에다가 글자 담을 상자 하나 더 만들도록 하죠. 클릭 드래그해서 상자 만들어 놓을 거고요.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넘칩니다 라고 하는 빨간색에 더하기 콩 찍으셔서 넘치는 글자 내가 만든 글자 상자에다가 콕 찍어서 이어 받으시면 돼요. 글자들에 대해서 패러그래프 스타일 제목이면 제목, 본문이면 본문이라고 적용을 하세요. 필요 없는 글자들은 지워주면 되겠죠? 제목이라고 하는 글자들, 본문이라고 하는 글자들 지우겠습니다. 상자의 크기 적당히 조절하세요. 전체적인 배치가 다 끝났으면 미리 보기를 한번 보십시오. 출력 형태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빠뜨린 게 없는지 쭉 훑어볼게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인디자인 파일과 이퍼 파일 두 가지로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 파일을 저장할 거니까 왼쪽 꼭대기 파일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GTQ 안에다가 파일의 이름 처음 주고 들어온 거 그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인디자인 파일은 끝났고요. 다시 한번 파일을 내보낼 거예요. 엑스포트 내보내실 적에 이퍼 파일 중에서도 픽스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이퍼 파일로 내보낼 겁니다. 경로 이름 그리고 확장자 맞죠? 저장하셔서 옵션을 보시게 되면 첫 페이지 레스터화라고 해서 레스터라이즈 퍼스트 페이지가 기본값이에요. 요건 그대로 오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예요. 210에 280짜리로군요.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다큐먼트, 파일의 이름,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이고요. 윕스 210에 하이트 280. 페이지는 두 페이지짜리죠. 이쪽이니까 페이지 수를 바꿔줄 거고요. 컬럼에 대해서 홀수 페이지와 짝수 페이지의 컬럼이 다르네요. 일단은 두 단짜리로 만들고 나중에 짝수 페이지에 대해서는 따로 지정하겠습니다. 커터값이 6mm라고 해서 간격 6mm라고 줬고요. 마진은 위아래 왼쪽 오른쪽이 서로 다르니까 링크를 끊어주시고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위는 40, 아래는 30, 안쪽과 바깥쪽은 20. 두 개의 페이지가 이렇게 서로 어긋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페이지 패널 가셔서 페이지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Allow Document라고 선택을 하시면 페이지를 옮기실 수 있습니다. 멀리 가까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가까이 놓도록 하죠. 페이지에 대해서 설정하기 전에 일단 필요한 색상과 단락 스타일부터 지정하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 magne동이 색깔 추가할 거다. 색상을 더블 클릭해서 CMYK 값을 맞춰주세요.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필요하다면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흰색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를 오른쪽 버튼 Add to 스와치 스와치에 추가된 그라디언트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색상 값을 하나 더 넣어야 된다면 이쯤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클릭하시면 단추 추가돼요. 필요한 색상 값은 다 뽑았고요.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베이직 더블 클릭하시고 글꼴 베이직 캐릭터에서 한글 글꼴로 바꿔줄 거예요. 도둠 DOT
요거 기반으로 해서 추가해 줬었죠. Create New Swatch. 추가된 친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 전문이라고. 베이직 캐릭터에서 글꼴 찾아주세요. 굴림. 글자의 색깔, 캐릭터 컬러, K100짜리. 단락의 시작 표시 문자의 경우에는 드롭캡이라고 하는 옵션 가시게 되면 얼마만큼, 두 줄만큼이라고 라인값 바꿀 수 있고요. 캐릭터에 대해서도 글자가 두 개만큼 커지게 되면 캐릭터 개수도 둘이라고 맞춰주도록 할게요. 왼쪽에 균등 배치, 인덴트에 가시게 되면 레프트로 되어 있는 걸 레프트 저스티파이 바꿔서 설정. 전문이 끝났고요.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해 줄 거예요. 패러그래프 더블 클릭. 단락에 경계선이라는 말이 있죠. 패러그래프 룰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다 넣을 거니까 룰 빌로우, 룰 온이라고 체크를 하시게 되면 윕스 두께값을 지정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는 두께값에 대해서 0.5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서 맞춰줬고요. 왼쪽 균등 배치, 인덴트에 가시게 되면 레프트 저스티파이.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할 거예요. 첫 줄 들여쓰기라고 하는 건 인덴트에서 저희가 레프트, 라이트, 센터 이렇게 정렬에 대해서만 봤었는데 퍼스트 라인 인덴트라고 해서 첫 줄에 대해서 들여쓰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3mm만큼. 왼쪽 균등 배치. 이렇게 해서 필요한 단락 스타일도 다 뽑았으면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색상과 단락 스타일 지정을 했으니 페이지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개체들 배치하도록 하죠. 마스터 페이지에 대한 설정 보시게 되면 비마스터를 추가하세요. 페이지의 번호를 몇 줄을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페이지에서는 A 페어런트가 들어있을 텐데요. 이 A 페어런트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버튼 New 페어런트라고 하게 되면 비마스터 추가하실 수 있어요. 넘버 오브 페이지 2페이지 추가할 거다. 오케이. 그러면 비페어런트가 만들어졌고요. 이 비페어런트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기존에 있던 A페어런트를 종속되어 있는 걸 계속 기억하고 있네요. 아래쪽의 페이지들 너네들은 이라고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플라이 페어런트 부모님을 따를 건데요. A 페어런트가 아니라 B 페어런트로 바꾸시면 됩니다. 2페이지스 모든 아이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올 페이지로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B를 따르고 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B 페어런트 더블 클릭하셔서 파랗게 불 들어온 거 확인되시죠? 지금 페어런트 마스터 페이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왼쪽은 두 단으로 해도 되지만 오른쪽은 짝수 페이지 세 단으로 바꿀 거기 때문에 페이지 도구 선택을 하세요.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레이아웃 보시게 되면 마진 앤 컬럼 보입니다. 마진 값은 그대로 둘 건데 컬럼만 3개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단위 달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셀렉션으로 돌아올 거고요. 여기에서 도형이라든지 그림이 얹어졌다고 해서 내 거 페이지 번호가 가려지면 안 되니까 레이어도 1번 레이어 위에 더하기 2번 레이어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페이지의 번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쓸 거니까 타입 툴 클릭 드래그해서 상자 만들었고요. 타입 메뉴 가셔서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마크 커런트 페이지 현재 페이지 번호가 들어갈 거다. 글꼴 맞춰 주셔야겠죠? 페이지 번호는 타입 뉴 로만
볼드의 13입니다. 중간에 경계선 하나 만들어져 있죠. 이 친구도 선을 하나 쭉 그려 줄 거고요. 그 선에 대해서 지시사항대로 맞춰주도록 하죠. 물결 모양으로 2포인트라고 했습니다. 물결 모양의 2포인트 좀 굵어 보이죠? 길이도 지정이 되어 있나요? 60mm라고 되어 있네요. 랭스 값을 60이라고 바꿔줄게요. 위쪽에 면주 만들어 주겠습니다. 글자 위에다 얹어줄 거다 라고 드래그. 면주는 글꼴이 다르군요. 에이리얼의 볼드, 글자 크기.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옆에 페이지에다 옮기도록 할게요. 이만큼이라고 선택, 왼손으로 Alt 누르면 쌍둥이 화살표 나오죠? 면주의 작업까지 다 끝났으니 이제 레이어는 1층으로 다시 내려올 거고요. 페이지도 일반 페이지 더블 클릭해서 내려오겠습니다. 이미지 배치해 보도록 할까요? 컨트롤 D 눌러서 이미지 불러올게요. 일급의 14번, 15번은 이펙트, 베벨 앤 엠보스, 드랍 섀도우. 개체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이펙트에서 드랍 섀도우, 베벨 앤 엠보스. 프리뷰가 켜져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오케이.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시고 컨트롤 D 눌러서 따로 불러내세요. 일급의 16번 텍스트 감싸기 9mm만큼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텍스트 랩을 씌워줄 건데 around 얼마만큼이요? 9mm만큼이요 라고 했더니 요 전체에 이렇게 감싸지가 돼버렸네요. 결과물 보면 얘가 요만큼이라고 경계선 따라서 흐르고 있죠. 지금 요 상태에서 감싸주시면 안 될 것 같죠. 별 얘기는 없지만 선택해서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옵션에 가셔서 눈에 보이는 대로 디텍트 엣지 가장자리를 감지해다오 라고 하면 요만큼 정확하게 원하는 만큼만 랩핑이 씌워집니다. 일급의 17번, 19번 클리핑 패스 가장자리 감지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오브젝트 선택을 하시고요. 오브젝트 메뉴 가시게 되면 클리핑 패스 가장자리 디텍트 엣지 1급의 18번의 경우에는 동글동글하게 들어왔어야 되는군요. 동그랗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데리고 올게요. 일립스 프레임을 동그랗게 만들 거고요.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D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 갈색 테두리로 보이죠.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배치하시고요. 동그랗게 이렇게 글씨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텍스트에 랩을 씌워줬죠. 1급의 18번은 텍스트 감싸기 5mm만큼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셀렉션 툴 이용해서 복사할 건데요.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르면 쌍둥이 화살표 나와요. 클릭 드래그해서 배치, 클릭 드래그해서 배치. 이 아이들 너무 크게 만든 것 같네요. 같이 잡고 오토 피트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안쪽에 동글동글 굿을 꾹 누르고 이동하시게 되면 원하는 이미지만큼만 볼 수 있도록 수정 가능하고요.
그냥 셀렉션 툴 이용하시면 구슬 꾹 누르고 이렇게 보면서 조절 가능. 마지막 1급의 19번 이미지 데리고 올게요. 컨트롤 D 눌러서 1급의 19번 열기. 여기도 글자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랩을 씌워줄 건데요. 오브젝트에 가셔서 클리핑 패스 옵션을 디텍트 했지 라고 하시게 되면 주변이 이렇게 감시가 됩니다. 텍스트에 랩을 씌워줄 거예요. 어라운드 5mm만큼. 도형을 얹어주도록 할까요? 도형에 대해서 사각형, 원, 동그라미가 하나, 두 가지가 있죠. 렉탱글 툴 이용해서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떠요. 사각형이 213에 286. 순서를 맨 뒤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이 친구는 뭐 움직일 일이 없겠죠. 오브젝트를 잠가주도록 할게요. 원 1번 100에 100짜리 일립스 이용해서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떠요. 100에 100 채워주는 색상 지시가 되어 있는 색상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흰 색깔 선은 없습니다. 스트로크는 짝대기. 이펙트 효과를 줄 건데요. 그라디언트 페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그라디언트 페더를 적용을 할게요. 주변이 동글동글하게 퍼지길 원합니다. 레디얼 얼마만큼 퍼질 건지 옵션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알트 드래그 하면 복사가 되죠. 하나를 더 복사해서 이쪽에다 놓을 거다. 순서를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뒤는 아니고 한 단계씩 뒤로 갈게요. 샌드 백워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열려라 네모 가로를 누르시게 되면 한 단계씩 뒤로 넘어갈 거예요. 또는 이 친구가 그냥 맨 앞으로 나와라 라고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일립스 동그라미 하나 더 클릭하셔서 이번엔 70에 70짜리 채워주는 색깔 오른쪽 버튼 이펙트는 그라디언트 페더 도형까지도 다 배치가 됐으면 글씨를 얹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에서 1급의 20번 필요한 글자들 뚜루룩 블럭을 잡으셔서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이만큼이라고 컨트롤 C 복사 글자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컨트롤 V 붙이시면 글자가 들어올 거예요. 들어온 글자들 몽땅 다 선택하셔서 미리 만들어 놨던 패러그래프 스타일 전문이라고 적용을 하시게 되면 글자의 모양이 미리 만들어진 아이에 그대로 씌워질 거고요. 상자를 보시게 되면 결과물에는 이렇게 두 단으로 나뉘어져 있죠. 요 상자, 글자 들어있는 상자를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텍스트 프레임 옵션 불러내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넘버를 두 개로 나누겠다라고 값을 바꿔주면 되겠고요. 간격은 6mm였으니까 우리 요것도 6mm로 똑같이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글자들 나머지 글자 몽땅 긁어 오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해서 본문 저 아래까지 몽땅 다 컨트롤 C 복사할 거고요. 글자를 담을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범위 쫙 잡아줄 거예요. 컨트롤 V 붙일 겁니다. 글자들이 몽땅 들어왔어요. 요 아이들 텍스트 들어와 있으니까 선택 도구 누르셔서 오른쪽 버튼 텍스트 프레임 옵션 가시면 여기서도 단을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커터 간격을 6mm
글자들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진 패러그래프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제목은 제목대로, 본문은 본문대로. 불필요한 글자들은 좀 지워줄게요. 배치가 다 끝났으면 프리뷰 미리 보기로 보시고 출력물과 비슷한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둥그렇게 글자 타입 언어 패스 작업할 거 펜툴 이용해서 그려주겠습니다. 시작점 여기 클릭, 언덕은 저기 클릭 드래그, 도착 지점은 여기라고 해서 곡선 하나 만들어 줬고요. 채우는 색깔이나 테두리의 색깔은 필요가 없습니다. 윤곽만 보이면 돼요. 글자 타입 언어 패스로 펜을 갈아 끼울 거고 여기다가 글씨 쓸 거다 라고 클릭할게요. 글꼴 크기, 색깔 지시대로 다 맞춰줬으면 이펙트 그림자 주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 이용해서 선택을 하셔야 오른쪽 버튼 이펙트에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인디자인 파일로만 저장하면 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맞춰서 저장하시게 되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11월 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천천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